11월 8일 수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네, 절기상 겨울을 알리는 입동입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1.8도까지 뚝 떨어졌고요. 첫 서리, 첫 얼음까지 관측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찾아온 추위 반갑게 기왕이면 즐겁게 좀 맞이해보죠. 네, 그래서 눈이 즐거워지는 멋진 설경 준비해봤습니다. 네. 함께 만나볼까요? 보시죠. 와, 겨울왕국 같죠? 어제 오전 강원 평창군 발왕산의 모습입니다. 나무 앞풀에 상고대라고 하죠. 서리가 얼어붙어서 이렇게 눈꽃이 피었습니다. 야, 이 눈꽃은 진짜 그냥 바로 똑 떼어가지고 귀걸이나 목걸이로 만들어도 될 정도로 예쁩니다. 이렇게 공기는 차가워도 맑은 하늘까지 아주 파란 하늘 멋집니다. 오늘도 이렇게 맑은 하늘 이어지고요. 낮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서 서울 15도, 광주, 대구 1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네, 상클 오늘도 국내외 소식 준비한 게 많습니다. 정부가 식당과 카페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를 사실상 계속 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상클 1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꼭 알아야 할 소식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첫 번째 이슈가 뭘까요? 자, 첫 번째는요, 그냥 쓰세요입니다. 네. 자, 앞으로 카페 매장 내에서도 이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 당초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종이컵을 식당이나 카페 매장 안에서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네.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됐는데요. 그동안은 제도에 적응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유예해 왔습니다. 그랬죠. 자, 1년 유예 기간이 끝나고 오는 24일부터는 단속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니까 종이컵 전면 사용 금지가 예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는 어제 소상공인 부담 덜어주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 앞으로 매장에서 종이컵은 아예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예. 자, 규제가 철회가 됐고요. 또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 비닐봉투 등은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해서 사실상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차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우리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일회용품을 줄여야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건 사실 유치원생들도 아는 사실인데 그렇죠, 네. 정부가 계도 기간 종료를 불과 보름 정도 앞두고 사실상 정책 후퇴를 선언했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번 정부에서도 일회용품 사용 감량 지속 확대를 국정 과제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예. 규제 필요성도 강조해 온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런데 이렇게 입장을 바꿨고 구체적인 보완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당황한 곳은 단속을 앞두고 준비한 자영업자들인데요. 환경 보호하자는 정부 지침에 맞게 착실히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이게 뭐냐는 반응입니다. 들어볼까요? 매장에서 쌀빨대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1년 넘게 사용을 하고 준비를 해왔던 사장님들은 완전히 바보가 된 거죠. 네, 이제 저도 작년에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이 규제를 시작을 할 때 예. 한창 현장에서 이제 취재를 했었거든요. 당시 카페 사장들 만나봤는데 이 사장 입장에서는 정부 규제도 눈치를 봐야 하고 또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의 불평도 들어야 해서 힘들다는 얘기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이중고였군요. 그렇죠. 예. 자, 이런 힘든 시간을 겨우 지나서 이제 카페 사장도 또 손님도 제도에 익숙해졌는데 허탈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네, 카페 고충을 들어보니까 또 이해가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쌀빨대나 종이빨대를 제작해온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생산량을 당연히 많이 늘려놨을 텐데 이걸 다 어떻게 처리할지 참 고민일 것 같아요. 네. 한 업체는 직원을 모두 내보내야 하는 아. 처지다. 이렇게 네. 언론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또 일부에서는 종이컵을 또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뭐 이런 네. 입장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예. 또 환영하는 사람들도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어떡하냐 이런 반응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종이컵을 사용하는 한 분식집 점주는 일단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이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예. 들어보시죠. 예.
추운 겨울날 손님이 오서 오뎅 드시고 나는데 종이컵에다가 따라가지고 감사 따뜻하게 마시고 가시는데 이런 걸 규제한다 그러면 자, 뭐 이제 환경단체도 계속해서 반발하고 나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부가 1년간 그 계도기간을 뒀는데 뭘 한 거냐? 또 너무 급하게 결정했다면서 결국 환경을 위해선 일회용품 규제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네, 방금 그 신진범 사장님, 분식집 운영한 사장님도 뒤에 또 뭐라고 저희 취재진에게 말을 하셨냐면 정책이 자꾸 바뀌니까 한번 정책을 세워서 오래 갈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해야지 임시 방편으로 뭐 국민들이 원하니까 뭐 원하니까 계속 이렇게 바뀌면 어떡하냐라고 이렇게 취재진에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되돌리면서 친환경 정책은 이게 좀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당장 일회용 컵만 해도 연간 뭐 300억 개요. 어우. 300만 개도 아니고 와, 정말. 300억 개가 버려진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다 처리할지 의견을 잘 모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이거 종이컵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왜 다시 바뀌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그 어린이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것도 어른들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장관님도 들썩입니다. 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주식거래 메시지를 확인한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예. 자, 신 장관은 회의 중 주식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는데 이 공매도 금지로 주가가 뛰니까 장관까지 반응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자, 뉴스핌이 어제 보도한 사진에 따르면 신 장관은 어제 오후 주식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신 장관의 휴대폰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메시지에는 솔루스만 매도 1000주, 또 사모님 767주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 이 신 장관은 네, 장 마감 후 어제처럼 총액 보내주세요라고 답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신 장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주식 거래를 맡긴 증권사 대리인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던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석상에서 주식 거래를 한 건 아니라는 취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주식거래 논란이 커지면서 예. 예결위 회의가 한때 정회되기도 했는데요. 아하. 회의 재개 후에 신 장관은 예결위 중에 주식을 한 것처럼 오해된 것 같다며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근데 지금 카톡 메시지에서 언급된 저 종목에 관해서도 네. 관심이 좀 쏠리는데 아, 그래요? 정부의 공매도 금지 이후에 가격이 크게 올랐던 종목이래요. 네, 그 메시지에 적힌 그 솔루스라는 것은 코스피 종목인 솔루스 첨단 소재로 추정이 됩니다. 예. 자, 이 업체는 2차 전지를 생산을 하고요. 해당 기업의 주가는 정부의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 발표 여파 등으로 이틀 전 6일에 가격이 크게 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 발표 후에 주식 거래를 한 것도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데다가 심지어 이제 국회 예결위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메시지가 포착된 것도 조금은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태도의 문제라는 지적도 많아요. 네네. 네. 근데 또 이와 별개로 신 장관이 현재 군 복무 중인 BTS 제이홉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이건 네. 또 어떤 내용이었죠? 네, 제이홉이 이 국제 군인 요리 대회 사회를 맡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본인이 지시했다면서 군인 본연의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내용 들어보시죠. 제이홉 지금 군대에서 요리병으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 신교대 그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BTS가 병역 업무를 다른 병사들처럼 용사들처럼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더 좋은 모습이고 또 그게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체 연예인을 하다고 들어온 병사를 그 병사의 보직 외에 다른 일은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네, 저렇게 좀 문제 엄격하게 뭐 하겠다 이런 말씀을 얘기를 했는데 제이홉의 사회는 무산이 됐지만 어제 예정대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군인 요리 대회가 열렸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뭐 군대리라고 하죠. 빵과 햄버거 이런 패티를 단순하게 좀 만들어 놓은 그런 햄버거였다면 이제는 뭐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화려하게 변신한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게 요즘 군대리아예요? 어제 그 요리 요리 대회. 대회 나온 겁니다. 아. 자, 여기서 이제 대상은 이 국방부 장관상인데요. 공군 방공관제사 보라매 식당팀에게 돌아갔습니다. 뭐 고기 패티가 아니죠. 저거 완전히 그냥 스테이크 같습니다. 방금. 네. 이렇게 대회에 출품된 메뉴는 요리책으로 제작이 돼서 전군의 취사장에 배포가 되니까 예. 일선 이제 어떤 그 군대 내에서도 저는 비슷한 음식들을 앞으로 맛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장병들의 복지도 좀 증진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다시 앞에 아까 신원식 장관 이야기로 돌아오면 네. 아까 신원식 국방장관의 얘기, 그러니까 군인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본연의 업무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면서 그렇죠. 제이홉이 그 행사 사회를 보지 않도록 했다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는
신국방 장관 본인도 해당이 될 겁니다. 군을 대표해서 국무위원으로서 입법부 회의 자리에 앉았는데 네. 뭐 그때 안 했더라도 그 문자를 확인한 게 과연 본연의 임무에 맞는가라는 국민의 시선이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군대리아 맛있을 것 같네요.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네. 군대를 다시 가기는 쉽진 않지만. 쉽지 않고요. 네, 일선 매장에서 그냥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슈 또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세탁비 차이가 8배입니다. 아하.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국내 시판 중인 액상형 세탁세제 12개 제품을 조사했습니다. 세제가 다 비슷비슷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오, 네. 일반 세탁기용 액상세제 가운데 1회 세탁 비용이 저렴해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갤럽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갤럽 제품인데요. 예. 세탁물 3.5kg을 세탁하는 데 필요한 세제 양은 갤럽 제품이 40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오. 가장 비싼 것은 328원인 다우니로 갤럽과는 8배 차이가 났습니다. 아, 그래서 세탁비 차이가 8배라고 했군요. 네. 근데 일단 저렴한 건 알겠는데 사실 이게 저렴하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거라고는 할 수 맞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룩이나 찌든 때 잘 제거돼야 할 텐데 네. 세척력이 어떤가요? 이것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오염 종류별로 성능이 달랐는데요. 일상에서 묻을 수 있는 기름이나 흙 같은 오염물은 다우니와 커클랜드, 리큐 제품이 상대적으로 잘 지워졌고요. 또 혈액이나 잉크 같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얼룩은 다우니, 커클랜드, 퍼실 제품을 썼을 때 가장 깨끗했습니다. 또 인체에서 분비되는 피지와 같은 오염물은 다우니, 커클랜드, 리큐 제품의 세척 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세척 성능까지 우수하면서 가성비도 좋은 제품이 이렇게 잘 걸러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1회 세탁 비용은 비싸지만 그만큼 세척력이 좋은 제품이 있을 거고 아니면 좀 나는 가격에 좀 집중하고 싶다 하면 싼 걸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향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향이 좋은 제품 이렇게 취향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네. 이제 주부가 됐나 봐요. 네. 성분 중에 혹시 인체에 해로운 게 없었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이 조사 대상 12개 제품 모두 다행히 세탁 시에 벤젠이나 비소 같은 금지 물질 검출되지 않았고요. 또 알레르기 반응 가능 물질 시험에서는 전 제품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만 일부 제품에서 약 알칼리성으로 표시가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알칼리성으로 확인이 돼서 관련 내용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1회 세탁 비용이 가장 저렴한 그러니까 가격을 가장 중요시 하신다면 갤럽이라는 제품이 가장 쌌고 네. 그리고 얼룩은 뭐 다우니 그리고 뭐 흙 같은 오염물은 다우니나 커클랜드 뭐 이렇게 좀 상품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 소비자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네. 상품명까지 밝혀서 보도를 해드립니다. 이 중요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 소비자원 홈페이지 가면 또 자세하게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생활 밀착형 정보까지 이재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태인 기자 전해주세요. 네,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지금 이 시각 누리꾼들은 어떤 뉴스와 어떤 소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요. 빈대포비아의 가짜 퇴치법 기승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빈대 확인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과 이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네. 빈대로 추정되는 벌레 한 마리와 피 묻은 휴지가 보입니다. 글쓴이는 트렌치코트에서 이 벌레를 발견했다면서 이게 빈대가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요즘 빈대 사진 많이 보이잖아요. 예, 예. 빈대가 맞는 것 같은데 입었던 옷에 빈대가 붙어 있었다는 거죠? 네, 글쓴이는 수원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대전역으로 가서 KTX로 갈아탄 뒤에 동대구역으로 갔고요. 동대구역에서 지하철을 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도대체 이 벌레가 옷에 붙어 있었던 건지 모르겠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경로가 복잡하니까 추정하기가 좀 어려운데 요즘 빈대 목격담이 이어지면서 빈대를 무서워하는 이른바 빈대 포비아 이런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빈대를 퇴치할 수 있다. 네, 갖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빈대 가짜 퇴치법이 퍼지고 있는 건데요. 네. 몇 개를 한번 보면은 플랑크톤의 잔해가 쌓여서 만들어진 흙인 규조토를 뿌리면 된다. 빈대의 천적은 바퀴벌레다. 조명이 빈대에 좋다. 이런 글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가짜 퇴치법입니다.
특히 규조토 가루는 폐에 상처를 남기는 규폐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요, 스팀고열, 진공청소기 사용 등 물리적인 방제와 환경부에서 허가한 살충제 사용 등 화학적 방제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면서 올바른 빈대 퇴치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서 그리고 또 방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빈대를 퇴치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운동회에 레깅스 민망하다 감론을박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또 한 번 레깅스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얼마 전 남편과 함께 아이 학교 운동회에 다녀왔다는 글쓴이 여교사 2명이 하의로 레깅스만 입고 왔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레깅스 입은 교사들의 몸매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그들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아빠들이 민망해하면서 고개를 아래로 숙이거나 옆으로 돌렸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레깅스가 편하긴 하지만 학부모와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학교 운동회에 굳이 레깅스를 입고 와야 했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누리꾼들 반응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생각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일단은 근데 레깅스가 보통 운동할 때 많이 이렇게 입는 거라서 네네. 헬스장 같은 데서는 이제 많이 근육도 좀 조여주고 하면서 많이 좀 입잖아요. 네. 자연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게 좀 학교 운동장이라서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대학사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고 뭐 강의실에서 이걸 입어도 되느냐. 그래서 이 운동에도 글쎄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아이들이 있고 네. 또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운동회 와주셨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르신들이 오실 수 있으니까 다른 선택지도 있잖아요. 뭐 요즘 유행하는 조거형 팬츠로 된 추리닝도 좀 널널한 있고, 거? 네, 예, 예. 아니면 나팔형 운동복도 있으니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리꾼들 의견 어떻습니까? 네, 누리꾼들 의견은 좀 갈렸습니다. 운동할 때 입는 레깅스, 운동회 때 입는 게 무슨 문제냐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때와 장소를 가려서 입어야지 불편한 사람들도 많다라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에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이 레깅스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한 학부모가 대학교 신문에 남자들을 생각해서 레깅스 말고 청바지를 입는 게 어떨까요? 라는 글을 기고했던 겁니다. 학생들은 당시에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면서 단체로 레깅스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쑥쑥 자랐다, 쌍둥이 판다 엄마 품으로입니다.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네. 로이바오 지금 엄마에게로 둘 다 왔고요. 아직은 로이바오가 다 있네. 네, 우리 안에 모인 판다 3마리, 덩치가 큰 판다는 엄마 판다인 아이바오고요. 다른 2마리는 생후 120일쯤 된 쌍둥이 판다, 각각 루이바오와 후이바오입니다. 정말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네, 이 쌍둥이 판다들 워낙 유명합니다. 지난 7월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동물원에서 태어난 국내 첫 쌍둥이 판다 자매인데요. 그동안은 엄마 판다 아이바오가 혼자서 2마리를 한 번에 다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엄마는 한 마리만 돌보고 최근에는 열을 주기로 쌍둥이 판다를 이렇게 교대해 왔었거든요. 사육사와 공동 포육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드디어 2마리 모두 함께 엄마 품에서 함께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쌍둥이 판다는 각각 몸무게가 7kg을 넘어섰고요. 걸음마를 시작하고 또 스스로 배변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게 무럭무럭 크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엄마가 2마리를 한 번에 다 볼 수 있게 된 건데요. 에버랜드 측은 외부 환경 적응 과정을 거친 뒤에 내년 초쯤에 이 쌍둥이 판다를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저도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광크리 뉴스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소식을 기다립니다. 지금 옆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카톡 제보 채널, 그리고 메일 주소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18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집값 상승세 주춤, 가격 다시 떨어질까? 지난해 겨울부터 폭락했던 집값이 올해 중반 이후로 다시 가파르게 올랐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입니다.
매물은 점점 쌓이는데 정작 살 사람은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집값 다시 하락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시 오르기 위한 숨고르기 단계에 돌입한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집값 상승세가 멈췄다고 하는데 최근 1년간의 뭐 흐름을 먼저 좀 살펴보죠. 네, 최근에 뭐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한다, 멈췄다, 네. 하락을 한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좀 봐야 된다. 전체적인 추이를 볼 필요가 있는데 예.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집값 떨어지죠. 처음부터 보면 이제 작년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10월부터 집값이 폭락을 하게 되는데 네네. 빨간색이 전세 가격이고요. 파란색이 매매 가격입니다. 작년에 전세가 더 많이 떨어진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자, 1.3 대책이 발표되고 1월 이후에 이제 반등을 하는데 반등 속도로 보면 쭉 같이 매매 전세 동반 상승을 하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단계를 보면 전세가 매매보다 더 높게 올라온 상황이고요. 변동률로 따지면 그러네요. 그렇죠. 전세가 더 빨리 회복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추이를 보게 되면 상반기 추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죠. 네네. 플러스 마이너스를 떠나서 상반기는 마이너스지만 빠르게 올라간 반면에 6월, 7월 이후에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긴 했는데 예. 지금 벌써 10월이잖아요. 저 높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지금 보합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꺾였다.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정말 많이 올라가긴 그렇죠. 했네요. 근데 이게 지금 1년 단위로 본 거기 때문에 최근 추이가 잘 안 보이는데 그렇죠. 최근 것도 한번 준비해 보셨죠? 끝자락만 네. 보면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예. 자, 3개월 제가 3개월만 딱 잘라서 가지고 왔는데 네. 한국 부동산원 통계입니다. 확실히 눈에 보이시죠? 추석 지나고 추석 전만 하더라도 좀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추석 지나고 지금 꺾여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하.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우리 일반적으로 추석 명절이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해줍니다. 집값 흐름을 결정을 하는데 추석 이후에 살짝 꺾였다. 분위기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금리가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심리적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었다라고 아하. 보여집니다. 관망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망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꺾였으니까요. 예, 매물이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예. 매물이 쌓이고 있는데요. 최근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보면 네. 살 사람은 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다. 별로 없다. 아하. 라는 현상을 보여주고 그래서 있습니다. 매물이 쌓이고 있다. 매물이 쌓이고 있는데 네. 얼마나 쌓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올 초보다 올 초죠. 1월 4만 9,774가구 서울 아파트입니다. 네. 최근에 8만까지 갔습니다. 8만 450이니까 두 배가 쌓였는데 좀 이상하죠. 올 초 같으면 우리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또 미계약이 나오고 예. 미분양이 나오고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매물이 더 많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똑같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집주인이라면 1월 같을 때는 어떻습니까?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뭐지? 아유, 기다리면 다시 회복하겠지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관망하자, 안 팔고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최근 들어서 매물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다. 아, 여기서 올라가 보면 얼마나 올라갈까? 대출이자 내고 취득세 내고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야라는 네.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팔자라는 마음에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네. 매수자들 마음은 또 반대죠. 사봤자 실익이 없다. 그렇죠. 상승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똑같이 낮은데 예. 내가 굳이 지금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고 대출이자 내고 얼마나 벌 거라고 내가 지금 들어가느냐. 안 들어갑니다. 둘 다 관망세로. 집주인은 팔고 싶고 매수자는 안 사고 싶기 때문에 지금 매물이 늘어나는 거고요. 매수자들이 따라와주면 거래가 소화가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예. 지금 안 붙어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꺾였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아마 집주인들은 가격 좀 내려볼까라고 해서 또 가격을 내립니다. 아하.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가격이 좀 내려가야만 매수자들이 사고 싶은 마음이 좀 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집을 사려는 입장에서는 지금 뭐 가격이 그렇게 뭐 당장 살 정도로 매력적이지도 않은 데다가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 오를 맞습니다.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간의 어떤 약간의 눈치를 보면서 서로 입장이 관망하다. 다른 거죠. 아하, 팔려는 그렇게.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은데 예. 사고 싶은 사람은 저렴하게 사고 싶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예. 일단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잠실 엘스 아파트 가격 추이를 또 사례로 가져오셨죠. 그렇죠. 네네. 제가 이렇게 추이만 보면 네. 그래서 아파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잘 느낌이 안 오기 때문에 예. 제가 대표적인 아파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강남 3구입니다. 서초구 강남구는 약간 그들만의 리그. 뭐 압구정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뭐 굳이 관심을 가져야 되나? 사례로 들기엔 적절치 않죠. 적절치 않죠. 그래서 보편적이지 않으니까. 송파구 같은 경우는 워낙 대단지에 표준화가 되어 있고요. 예. 충분히 표본으로서 가능성이 있는데 엘스 아파트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네. 5,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인데요. 가격 흐름을 보면 자 보이시죠? 최고점이 26억 7천, 거의 27억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예. 가장 좋을 때 분위기 2022년 3월에 떨어질 때는 19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8% 정도 떨어졌죠. 이게 올 초 정도입니다. 작년 예. 말 올 초에 거의 30% 정도면 폭락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예. 자 회복을 하죠. 얼마나 회복을 했냐면 24억 5천까지 회복을 합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11%까지 회복을 하고 나니 자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가격을 보면 고점보다는 조금 저렴하긴 한데 취득세 내고 재산세, 종부세 내고 대출이자 내면 과연 고점을 뚫고 얼마나 더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감이 약하다는 거죠. 여기서 멈췄고 보면 18억 6천짜리가 이상하게 하나 나옵니다. 네. 다시 폭락했느냐라고 하는데 요거는 직거래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실거래를 볼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직거래는 빼야 됩니다. 어떤 특수관계끼리 거래를 했기 때문에 예. 직거래를 참고를 하면 안 되고요. 혹시라도 경매를 받거나 집을 살 때 우리는 그냥 추이를 보는 거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보고 싶다면 동별로 아파트는 동별로 층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별 실거래가를 층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른바 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 가격 보면 갑자기 싼 게 나와가지고 그런 거 그렇죠.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그렇죠? 딱 보면 직거래냐를 먼저 딱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직거래면 일단 걸러야 된다라는 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금리 얘기를 또 하셨어요. 대출 얘기를 네네. 하셨는데 네. 뭐 주담대 금리 상단이 최근에 뭐 7%를 돌파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네네. 아무튼 이 부동산 시장은 금리를 보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네. 요새 이렇게 너무 금리가 부담스러우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들도 좀 주춤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금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요. 네. 집값하고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은 떨어지게 되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더 민감하죠. 작년에 금리가 올라가지고 전세 매매가 모두 떨어졌기 때문에 예. 약간 트라우마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프를 보시면 추석 전입니다. 9월 22일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상당 금리도 올랐고 하단 금리도 0.3%포인트 정도 더 올랐습니다. 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볼 때 0.3% 그 정도는 라고 하지만 우리가 바라볼 때는 추이를 보거든요. 예. 야, 이렇게 올라가면 올해 말 되면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5월만 하더라도 3.8% 정도 하단 금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5월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아하. 상반기만 하더라도 올 하반기 또는 올해 말 되면 금리가 내려갈 거야라는 기대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샀습니다. 네. 결국 기대감이 중요한데 지금 추이를 보니 기대감이 산산이 무너졌죠. 올해 말에 금리 내리기는 어렵겠다. 아하. 내년에도 금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관망세로 더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4.2에서 4.5가 뭐 그렇게 큰 차이냐라고 할 그렇죠. 수 있지만 이게 추이로 본다면 추이가 금리가 올라갈 중요하죠. 수 있는 그렇죠. 걸로 예측할 수 있기 불확실성이 때문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하. 추이면 5%도 갈 수 있다라는 불안한 마음에 지금 예. 매수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정책도 영향이 있잖아요. 부동산 정책 중요하죠. 예. 또 대출 정책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책 중에서 지금 대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최근에 특례보금자리 예. 보셨죠? 특례보금자리가 9월 26일자로 종료됐습니다. 그쵸. 일반형은 종료되고 지금 우대형만 내년 1월까지 남아 있고요. 50년 만기 상품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한번 보시죠. 네. 특례보금자리가 무주택자, 1주택자 대상으로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되는데 DSR 소득 대비 이런 한도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파격적이었던 거죠. 파격적이죠. 네. 이것 때문에 사실 반등을 했는데 금리도 괜찮았습니다. 4.15에서 4.45%, 우대형이 일반형은 요 정도 4.45% 정도였는데 이게 일반형은 지금 없어지고 네. 우대형은 내년 1월까지였기 때문에 이게 이러면 결국 구매 능력이 약해지고 집값 하락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반론이 있는데 네. 또 내년에 새로운 대출 상품이 또 나온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하더라고요. 네. 네. 특례보금자리가 아니라 이번에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신생아 특별 대출이 나옵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렇죠. 대출의 혜택을 주겠다. 그렇죠. 2년 내에 아이를 놓으면 이제 혜택을 주게 되는데 예. 보시면 무주택자가 대상이고요. 9억 원 이하, 5억 원까지는 똑같은데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에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면 금리가 파격적이에요.
1.6에서 3.3%. 와, 요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뉴스가 나오니까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어떤 신혼부부인데 예. 원래 자녀 놓을 계획이 없었는데 이 상품을 받으려면 자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파격적이기 때문에 이게 20조 원이 넘습니다. 내년에 풀리는 돈이 한도가 20조 원이 넘기 때문에 요게 또 내년 부동산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결국 유동성을 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 특례보금자리를 없앴는데 신생아 대출은 또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대출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튼 소득 재산 한도가 있긴 있으니까 네. 막 무분별하게 막 몰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기대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저출생 대책 하나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네네. 우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계부채 관리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좋은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를 막았는데 네. 신생아 대출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 유동성이 풀려서 내년에 또 집값 반등하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지금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반등하면 또 어떻게 하냐라는 목소리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만약에 대기업을 다니거나 괜찮은 직장 다니는 분들은 요즘 네. 맞벌이 대부분 맞벌이잖아요. 예, 예. 연소득 1억 3천만 원 대부분 넘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럼 우리는 못 받는 거냐. 출산율을 올린다면 적어도 이 정도 기준은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런 걱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일부러 안 하고 네네. 그렇게 한 다음에 한쪽만 이제 아이만 낳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혼인이 조건이 아니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일부러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뭐 신청해서 약간 좀 부정 취득을 하려는 거 충분히 아니냐.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뭐 지금 우리 2020년, 2021년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았는데 예. 일부러 혼인 신고하지 않고요. 한 사람은 담보대출 받아서 대출을 받고 나머지 한 사람은 또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레버리지를 올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작용도 충분히 좀 우려가 되고 이게 출산하고 2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예. 2년이면 2022년에 출생한 사람들도 대상이 되는 거 안 돼요? 아니냐라고 하는데 안 된답니다. 안 돼요? 2023년부터 된답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죠. 그럼 왜 2023년이냐라고 하니까 대책 발표가 2023년이기 때문에 아하. 2023년이라고 하니 2022년에 출산한 사람들은 또 역차별이라고 또 반발도 하고 지금 말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게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네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생을 한 그렇습니다. 무주택 가구입니다. 근데 네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이니까 내년부터 시작하니까 그렇죠. 그럼 2022년생 있는 집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건 안 된다. 아니고 네. 2023년생이 있는 맞습니다. 집부터 된다. 네네. 좀 안타깝게 되겠네요. 2022년생이 네네. 있는 집은요.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주춤한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이런 분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지금 분위기가 한번 형성이 되면 네. 보통 한 6개월 정도 가거든요. 이 흐름을 바꾸려면 뭔가 변수가 필요한데 그 변수가 뭐냐면 자극을 줘야 되겠죠. 네. 금리가 내린다든지 아니면 기준금리가 안 내리더라도 대출금리가 좀 내린다든지 네. 아니면 뭐 대출 상품이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뭐 특례보금자리가 다시 도입이 되든지 이렇게 네. 돼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반등되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많이 떨어지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마 정부가 가장 원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현상 유지하는 그렇죠. 게. 예. 내년 4월까지는 특별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분위기가 내년 4월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약간 정치적인 환경까지도 고려를 해서 전망하고 계신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무리하기 전에 두 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퀴즈 준비했습니다. 자, 정부가 저출산 극복 일환으로 내년에 출시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땡땡땡 특례 대출입니다. 이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신생아, 2번 청소년, 3번 어린이. 자, 지금 상업노 클래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한 대만계 미국인 모델이 자신의 얼굴 사진을 백인 여성처럼 바꿔놨다며 분노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분노를 쏟아내는 이 여성. 이 두 사진 중에 어느 쪽이 이 여성의 진짜 모습일까요? 대만계 미국인 모델인 쉬린 우는 아시아계인 자신의 얼굴을 백인처럼 바꾼 사람으로 유명 패션 디자이너 마이클 코스텔로를 지목했습니다.
그가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 패션쇼에서 촬영한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는데 이 모델의 얼굴이 백인의 모습으로 편집돼 있었단 겁니다. 그러자 함부로 인종을 바꾸는 건 무례한 일이라며 인종차별이란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해당 디자이너는 자신이 일부러 변형시킨 게 아니라 그저 팬이 보내준 사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사진을 수정하는 건 패션계에선 흔한 일이라는 식으로 사태를 무마하려고 했다네요. 현재 저작권법은 사진 작가의 작품이 허가 없이 변형되는 건 보호하지만 모델의 권리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상크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눈앞으로 현란한 레이저 빛이 쏟아집니다. 클럽처럼 변한 이 도로, 중국 칭다오에서 인천시로 연결되는 고속도로입니다. 알고 보니 이 레이저 빛은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라고 합니다. 얇은 레이저 한 줄기가 아닌 하늘 전체를 메우는 수준의 불빛. 이걸 보면 졸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 것 같은데요. 실제로 현지에선 야간 장시간 운전의 피로가 줄었다는 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졸음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 자동 보조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하는 등 여러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데요. 정신이 살짝 사나울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런 레이저 장치라면 운전하다 잠들 일은 확실히 없을 것 같죠? 요즘 낚시를 주제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도 인기고 취미로 낚시 즐기는 분들 참 많은데요. 이런 건 어떨까요? 색다른 낚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말을 탄 사람들, 그런데 들판이 아니라 바다를 누비네요. 이 상태로 열심히 물기를 헤치며 돌아다니는데요. 말을 탄 채 새우잡이를 하는 중입니다. 벨기에의 한 해안마을에서 포착된 모습인데요. 이게 과연 될까 싶을 정도로 낯선 모습이지만 벌써 수세기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 낚시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선 앞다퉈 현대적인 방식으로 바꾸고 있지만 전통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꿋꿋하게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데요. 해마다 이맘때부터 12월까지가 한창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요즘 물가 상승으로 말을 키우는 데 드는 유지비도 대폭 늘었다고 하고요. 한술 더 떠 기후위기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으로 새우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 명맥을 이어나가는 게 더욱 힘들어졌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전통을 지키려는 이 노력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상클 라이프가 이어집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엔 국내 최고의 연예 전문 기자들이 연예계 뜨거운 이슈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은 JTBC 엔터뉴스팀의 박정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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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주도 참 연예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준비된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무혐의 주장하셨는데 그 입장은 그대로이신가요? 바뀌면 안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제가 마약 범죄와 사실 관계가 없다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나온 조사이니까 무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좋은 쪽으로 더 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은 더 이상 무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여유만만 지드래곤 마약 한 적 없다.
이번 주 연예계에서 아마 가장 화제인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네네.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지드래곤. 뭔가 여유 있는 모습이 느껴진 그런 출석 모습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남 유흥업소발 마약 스캔들에 연루된 지드래곤, 이 권지용 씨는 입건 직후부터 총 3차례에 걸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예. 이날 경찰에도 자진 출석을 하면서 좀 결백하다는 입장을 더욱 강조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이 권 씨는 좀 손을 털거나 이 스트레칭을 하면서 등장을 했는데요. 이 앞서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며 화제를 모았던 이 과거 영상 속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죠. 본인이 워낙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또 경찰 조사를 앞두고도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자 이 권 씨에게 좀 마약이 아닌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습니다. 네네. 또 이 권지용 씨의 패션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보통 연예인들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는 뭐 검은 정장에 좀 수척한 얼굴로 등장하는 반면에 권지용 씨는 이 하늘색 셔츠와 갈색 구두 그리고 셋업 슈트로 멋을 냈습니다. 이날 착용했던 안경까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그래서 조사에 앞서서 이 국가수의 검사망을 피하기 위한 뭐 염색이나 탈색은 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했고요. 이 팬들에게는 웃어 보이면서 너무 걱정 말라며 조사를 잘 받겠다라는 인사까지 전했습니다. 이 지드래곤 씨 출석 전부터 마약 투약 혐의 전면 부인해 왔잖아요. 네. 이날 4시간 조사를 받고 나올 때도 들어갈 때랑 마찬가지로 여유 있어 보였어요. 네, 심지어 웃는 모습을 예.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웃다가 끝났다라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고요. 최근 3, 4일간의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면서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경찰은 이날 채취한 권 씨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정밀 검사도 긴급하게 요청한 상태인데요. 권 씨는 이 결과도 수사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발표해달라며 아주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사필 규정, 모든 일은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를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투약 의혹에 대한 결백함, 무혐의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혹이 불거진 초기에는 사실 권지용 씨를 향한 좀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터라 마약 투약이 아니길 바라는 건 뭐 누구보다 국민들이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라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역시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 씨. 지난 주말에 2차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지난 4일이었죠. 2차 예. 소환 조사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 이성균 씨는 경찰에 그 유흥업소 A씨가 실장 A씨가 불면증 약이라고 해서 건네받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남 유흥업소 실장에게 속았다면서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인데요. 이 마약 혐의 처벌에 있어서 고의성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르고 받아먹거나 투약하면 고의가 없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또 앞서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 이어서 이 모발 정밀 검사에도 음성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최소 8에서 10개월간은 마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다만 이성균 씨가 유흥업소 실장에게 협박을 받아서 거액을 건네기 전에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다리털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는다면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뭐 수사 결론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번 마약 스캔들로 정말 마약이 이제는 우리 일상에 깊이 파고들었구나라는 네. 걸 진짜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 천사지우님께서도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연일 마약 연예인 이야기 이제 좀 질립니다라고 아하. 하셨는데 제발 아닌 걸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는 네. 바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인기 드라마 힘센 여자 강남순의 포스터가 좀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JTBC 토요일 드라마죠. 힘센 여자 강남순이 인기만큼이나 좀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는데요. 극 중에서 신종 합성 마약을 퇴치하는 맞장극을 펼쳐서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했죠. 이어서 실제 현실에서도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바로 마약 검사 포스터입니다. 누구나 쉽게 음료수에 마약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든 포스터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4월이었죠. 강남 학원가에서 10대들이 집중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음료라는 말에 속아 마약 음료를 먹은 충격적인 사건을 맞아요.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의심스러운 음료를 걸러낼 수 있는 패치를 넣은 포스터를 만들어서 마약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말씀하신 강남순 마약 검사 포스터입니다. 실제 저희가 가져와 봤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네, 간이 마약 성분 검사가 가능합니다. 네. 요 동그라미 표시가 있죠. 예. 많아요. 여러 개 네, 있어요. 요게 마약 검사 패치입니다. 한번 떼볼까요, 하나네커가? 한 5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네, 맞아요. 패치인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네, 볼까요? 보호 필름을 벗기고요. 음. 그다음에 거기에 의심되는 액체를 한 방울 정도 바르면 된다고 합니다. 네. 한번 발라보시죠. 제가 한번 여기 하은앵커가 제 그러니까 눈앞에 여기 이제 있는 물을 의심되는 물이 있으면 네. 비닐을 벗긴 다음에 비닐을 바르는 벗긴 거죠. 다음에 비닐이 다 있어요. 왜냐면 이게 벽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비닐과 네. 섞으면 안 오염되지 되잖아요. 않게. 비닐을 먼저 이렇게 떼고 네. 여기다가 음료를 우리 제작진이 평소에 주는 물인데 어이구. 여기서 갑자기 양성이 뜨면 이거는 큰일 납니다. 지금 방송을 종료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을 이렇게 발라놨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 살구색인 반원 부분이 진한 녹색으로 변하면 네. 양성이다. 이게 1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변화가 없는 것 같네요. 1분 정도. 아, 다행입니다. 변화가 있다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녹색으로 바뀌는군요. 네, 그럼 녹색으로 양성 가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까? 서울 소재 지하철역이나 대학교 등에서 볼 수 있고요. 예. 대형 약국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고 아하. 합니다. 특히 네이버 지도에서 이 강남순 마약 검사 포스터 배포처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또 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학가나 젊은이들 그리고 유흥가가 많은 뭐 강남역 이런 데 이렇게 포스터가 있으니까 요거를 이거다 하면서 동전만한 이 패치를 떼서 한번 음료나 뭐 의심스러운 물질을 이렇게 발라보면 1분 정도 지나면 색깔이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네. 변한다면 진녹색으로 변하면 양성으로 의심하고 추가적인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간이 검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100% 신뢰할 수 없지만 1단계 파악은 할 수 있다는 점 잘 길 가다가 보시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요즘 마약 스캔들로 연예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유튜브에서 네티즌들 반응처럼 너무 힘겹고 슬픈 네. 그런 소식들만 많은데 이렇게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드라마 힘센 여자 강남순 소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는 또 임영웅 씨 관련 소식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 역시 히어로 임영웅의 남다른 팬 사랑. 이 가수 임영웅 씨의 전국 투어 콘서트 I'm 히어로의 서울 공연이 최근 마무리가 됐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후기가 정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예. 저는 못 갔거든요. 예. 임영웅 씨가 정말로 임영웅 했습니다. 특히 콘서트가 신비롭고 광활한 우주를 콘셉트로 했는데요. 이 웅장한 스케일과 뭐 화려한 무대 효과, 밴드 세션도 귀를 가득 채웠고요. 이 빼놓을 수 없는 안무까지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를 선사했습니다. 네. 이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이 콘서트를 연 가수 중에 가장 퀄리티가 좋았다라는 극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특히 팬클럽 영웅 시대를 위한 어떤 임영웅 씨의 특별한 마음이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저 멀리 임영웅 씨가 잘 보이지 않는 노년층 관객들을 위해서 고화질의 대형 전광판을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무대를 360도에서 볼 수 있도록 꾸미면서 그 한 좌석도 임영웅 씨와 모두가 다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훌륭한 무대도 그렇지만 임영웅 씨의 배려에 감동했다라는 후기도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온라인상의 후기가 많은 이유가 예. 이 부모님과 함께 콘서트를 찾았거나 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후기를 많이 올리면서 만족했다. 그래서 임영웅이구나라는 후기를 많이 올렸기 때문인데요. 네. 입장 전후로 이 팬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이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와. 혹시나 소파와 함께 따뜻한 난로까지 난로 있네요, 지금. 네, 준비했습니다. 덕분에 엄마 입장하는 걸 잘 보고 왔다. 뭐 대기 공간에서 부모님이 편하게 기다릴 수 있어서 좋았다 등의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또 대부분의 콘서트장에는 좀 화장실이 모자라는 편인데요. 네. 임영웅 씨의 콘서트장에서는 간이 화장실이 굉장히 많이 마련이 돼 있었어요. 예. 또 미담은 또 계속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제일 인상 깊었었는데요. 이 한 관객이 자기 앞쪽에 휠체어석이 준비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임영웅 씨가 휠체어석으로 가까이 오기 전에 네. 직전에 직원들이 우르르 그쪽으로 달려갔다고 해요. 어. 알고 보니까 임영웅 씨가 지나가는 때에 맞춰서 이 직원들이 휠체어를 돌려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휠체어를 탄 팬들이 임영웅 씨를 잘 볼 수 있게. 네네네. 정말 이런 이 세심하고 남다른 팬 사랑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아니 비행기로 따지면 퍼스트 클래스급 서비스 아닙니까? 진짜. 야, 굉장히 정말 세심하게 생각을 했다.
관객의 입장에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하고 설계를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명웅 씨가 또 드디어 주제 파악을 했다. 드디어 주제 파악을 하고 아주 했습니다. 큰 곳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라고요. 네네. 드디어 하셨군요. 드디어 했습니다. 내년 5월에 드디어 이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입성을 합니다. 예. 와. 이곳은 수용 인원이 무려 6만 6천여 명입니다. 이 공사 중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과 맞먹는 규모라고 하고요. 특히 여기에서 단독 콘서트를 여는 건 그러니까 2013년 강남 스타일의 싸이 씨 이후 이명웅 씨가 무려 10년 만입니다. 예. 이 정말 이 콘서트 티켓팅 피 튀긴다고 해서 이 피켓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동안 정말 주제 파악 좀 해라 이런 말이 많았는데 왜 호남 평야에서 안 하냐.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 비록 이번에도 호남 평화는 아니지만 예. 팬들의 소원을 또 이뤄지게 됐습니다.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열게 된 이명웅 씨는 이 드디어 제가 주제 파악을 살짝 해봤다. 무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여러분들과 신나게 놀 수 있게 됐다. 벅찬 감동으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서울 공연을 뜨겁게 마친 이명웅 씨는 대구와 부산 등에서 콘서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와, 상암동 클래스. 이명웅 씨 덕분에 상암동의 클래스가 또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네요. 싶은데 내년 5월에 이곳 상암동 아주 북적북적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고요. 자, 마지막 주제는 키워드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 마지막 키워드. 블핑 리사 중국 퇴출설 19금쇼 출연 후 폭풍? 어떤 소식인가요? 리사 씨가 중화권에서 퇴출 위기를 맞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근 리사 씨의 중국 SNS는 웨이보 계정이 돌연 삭제가 된 건데요. 미국 CNN 등 이 외신에서는 지난 9월 있었던 이 리사 씨의 크레이지 호스 쇼 출연에 따른 논란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해당 쇼는 여성의 성상품화, 선정성 논란 등이 좀 불거질 정도로 수위가 높은 성인 쇼입니다. 리사 씨의 출연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에 이게 국내외 팬들도 조금 반대가 쏟아지기도 했었죠. 외신들은 리사의 공연은 보수적인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논란을 일으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중국 공연산업협회는 연예인은 음란물, 도박, 마약 등의 참여 조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엄격히 하고 있는데요. 네. 리사 씨는 태국 국적이긴 하지만 이 중국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 적용됐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에서의 제재까지 이어졌는데 리사 씨는 현재는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해당 쇼 출연 때문에 리사 씨가 명품 브랜드로부터 손절을 당했다. 이런 의혹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리사 씨가 좀 오랫동안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죠. 이 불가리아 셀린드도 중국 SNS에서 잇따라 리사 씨의 사진을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예. 사실 중국이 이 전 세계 명품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 브랜드로서는 이 현재 리사 씨의 위기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명품 브랜드의 손절로 인해서 리사 씨가 좀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를 의식한 듯 이 불가리의 CEO가 자신의 SNS에 리사 씨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 여러 장을 좀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리사 씨와 여러 차례 열애설이 불거졌던 이 재벌 3세 프레드릭 아르노와의 불화설까지 제기된 상황인데요. 사실 열애를 인정한 적도 없는데 이 불화설까지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역시도 이 19금쇼 출연 후폭풍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리사 씨와 관련해 여러 부정적인 이슈가 계속 이어지면서 논란은 쉽게 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리사 씨의 블랙핑크 재계약 여부도 더욱 궁금해지는 상황이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생생한 연예계 소식 박정선 기자에게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암동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깜짝 퀴즈 정답은 1번 신생아였습니다. 네, 오늘 당첨자 공개합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갑니다. 왕밤빵님 그리고 김기현님 두 분 축하드리고요. 왕밤빵 이거 막 발음 연습할 때 쓰는 말 아닌가요? 왕밤빵님. 예. 네, 상크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세요. 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대여 내 맘에